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 26년 1월 16일이고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요즘은 정말 세상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수십 년이 지나도 특히 이제 한참 냉전기 때 예를 들어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요즘 하루하루에 벌어지는 일들이.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도 우리가 느끼셨겠지만 푸틴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푸틴은 트럼프와는 대척점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트럼프는 블러핑의 제왕이죠. 현재로서는. 푸틴은 쓸데없는 소리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지요. 자,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게 관련돼서 이 흐름을 좀 더 어떤 것이 순방향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잡소리를 섞는 이런 언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것을 회피하고 잡소리에 속여서 끌려오면은 자기들이 유리한 것이고, 지금 언론은 제가 봤을 땐 전 세계적으로 약간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것 같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불필요할 정도로 한 겹, 두 겹, 세 겹, 못 미치는 곳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겹겹이 있죠.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해서 제한된 정보를 주면서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뒤에 자본이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광고죠, 광고. 더 많이 소비해라. 그리고 자본의 흐름에 유리한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어라. 자, 그런 거에서 큰 균열이 오고 있다. 우리 뭐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변할 때는 어차피 사람의 자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 자각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쉽게 다리 참을 기운다. 예, 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이제 다리 찼으니까 기우나? 기우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람끼리 결정하는 모든 일은 사람 스스로가 인지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몇몇 앞서가는 사람이나 지도자가 그걸 먼저 인지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지금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두겹, 세겹, 막 굳은살이 배길 정도로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 그 언론의 장막이 어떤 기술적 진보로 인해서 어떤 대중의 개인이,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전파를 내보낼 수 있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거랑 맞물려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기술적 기반이 없었다면은 지금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예. 자, 푸틴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뭐 몇몇 어디 지나가는 제목을 보니까 북한을 배신하나? 푸틴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그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북한과의 관계는 당연히 유지하고 이것을 기다리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몰아오는 게 푸틴인데 여기서 푸틴이 북한을 쫑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이 세상의 외로운 처지에 온갖 세상의 금융제재, 무역제재는 다 받으면서 서방 전체가 싸웠던 푸틴입니다. 그걸 군사를 보내서 도와준 게 북한이에요. 상호조약 맺은 다음에 바로 그것을 그런 인륜을 저버리는 행동이 되겠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빌드업이 된 거죠. 이것을 이때까지 이 단계까지 만들어온 과정.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푸틴한테 뭐 친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물론 북한식으로 과장된 표현도 있지만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모든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야죠. 그러면 우리 언론들도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 희망하고 대응이 돼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도 따르겠다. 그게 더 정답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론의 오만함은 치를 떨게 만들 정도고 갑자기 낙하하는 그런 짜릿한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구조가 됐죠? YTN에서 일단 남고 이런 데서 났을 겁니다. 이런 거가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이란 더 이상 채용 안 할 것 같아. 공격 안 할 거야. 라고 결정 내린 거잖아요. 획돌아서 버린 거잖아요. 그거 오늘도 제대로 보도한 데가 없어요. 제가 가끔 휴대폰으로 MBC 뉴스 정도로 바깥에 있을 때도 보거든요. 거기도 여전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어제 그 말을 수용해 주지 않아요. 우리 언론들이. 무슨 해괴한 일인지. 그러다가 쓱 다른 이야기로 갈아타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꺼내먹는 꽃감처럼 써먹는 거예요. 그 긴장 상태는. 참 나쁘죠. 자, 오늘 여러 이제 신임장 외교관들 신임장 주는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크레물린 궁에서. 거기서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꺼내면서 좀 길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유럽과도 좋아지자. 자, 이것은 뭐냐? 제가 이제 짐작하고 추정한 것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 트럼프의 블러핑이 지금 극한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오늘 또 뭐 미네소타에서 사람들 시위하고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뭐 주방위군이나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 뭐 내란 혐의로. 왜냐하면 이제 주지사와 민주당입니다. 또 그 시장이 이것을 컨트롤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주방위군이 연방군을 투입한다. 대통령이 직할하는 그것이 이제 이유는 내란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벌어졌던 일은 이미 우크라이나전은 그 전에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 젤렌스키가 전 세계 언론에서 사라진 지 됐어요. 그 전까지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있었던 일은 뭐냐? 뭐 내부적으로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시진핑을 짧은 기간에 2번 만난 거 2번째 그리고 다카이시를 만난 거 촘촘하게 만났죠. 급하게. 예, 그 성과가 제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는 관계 회복을 해서 한반도 일에 오케이 미국과 전쟁 안 한다면 괜찮다. 다국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 오케이다. 라고 동의를 했고 그보다 사실 더 어려운 과제는 일본이었는데 일본도 형식적으로는 오케이를 받아낸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중국 해결했죠? 일본 해결했죠. 형식적으로 나왔다나 겉으로 따라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까지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미국은 김정은 만나러 다시 오겠다. 만나면 거절당하고 그렇게 트럼프 이야기하고 갔잖아요. 준비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전체적으로 급하게 돌아가는 이유는 미국 시간이 별로 없다.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해서 왜 못하겠습니까? 그 유럽과도 좋아져야 된다. 유럽들이 끝났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제 이런 거 있었죠? 이란 살상 멈췄다. 이걸 갖다가 확대해서 가거나 전문가들이 분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적대 관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참 멍청하죠. 이게 어제 이 일이 있었고 오늘 15일이잖아요. 오늘 보도 16일. 아마 서로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한나절도 안 돼서 푸틴이 저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마음 먹고 한 겁니다. 네. 당연히 푸틴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타이밍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이래저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말 하지도 않고. 자, 이 오늘 사건이 이거예요. 사실 오늘 이것도 좀 사실 언론들이 이야기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제가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신임장을 주는 건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러 대사 이석배. 예. 요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석배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2번째로 주로 대사를 했던 사람이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데 올라가서 지금 대사까지 한 사람이고 주로 대사 외에도 러시아권에서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러시아어에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다시 이재명이 다시 썼다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만 보더라도 일각에서 무슨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자 수박류들이 쓰는 이야기, 즉 이재명과
문재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석거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명확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위성락 안보실장이 러시아 통이라는 거 이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걸 안 써먹겠습니까? 안 써먹겠습니까? 다 조율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 앞전에는 우리가 이재명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국과의 관계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북한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부분,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박수 친다는 부분, 그건 주고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계속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건데, 미래,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고 한반도에 발생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고 외톨이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니 없겠니 그 이야기를 계속 확인시킨 거는 다까이치한테. 자, 그래서 그 교통정리를 다 끝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은 강자 러시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 자, 푸틴의 말을 세계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의 말은 항상 세계들 가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과 상호작용에서 긍정적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 옛날에는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과거 양국 실용적인 접근 유지하며 좋은 결과를 거뒀다. 한국과 관계 회복을 기대한다. 실용적 외교, 어디서 많이 듣던 모습이죠. 실용적 외교라는 것은 현재 어떤 정치 철학의 를 대변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다극화 세상입니다. 이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패권 구도가 아니라 각자 도생이다. 새로운 파워 플레이들이 많이 등장하고 각자 자기들이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새로운 분쟁의 예시도 많다. 인류가 새로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3차 세계대전보다는 낫다. 예, 이거죠. 이게 준비됐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예. 자, 핵심적인 이야기를 꺼내죠. 유럽과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관계 회복 준비됐다. 이건 동북아에서 이재명이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끝나고 유라시아 소통돼야겠다. 북극항로 개통되고 베링 해협 지하로 해협이 지하로 아메리카들과 연결되는 그것도 뚫겠다. 해저 터널도 세계 에너지 기준도 넘어가겠구만. 새로운 기준들이 나오겠구만. 수소차 등장하겠구나.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수소 전기차 싸게 팔았구나. 기타 등등 AI 표준. 예, 확 뒤섞일 것이다.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는 거죠. 준비됐다고. 그런 이야기 안 나왔잖아요. 이란 이야기 안 나오고 베네수엘라 이야기 없고 그린란드 이야기 없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냉전 체제 하였으면 러시아가 엄청나게 예민하게 생각할 부분이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다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국제 상황이 나빠졌죠. 이 말은 새로운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의 틀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다리 찼다. 기울기 시작한다.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된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 다극세계 이상에 헌신한다. 세상이 다극화로 가고 푸틴은 러시아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차기 세계 질서라고 생각한다. 그게 핵심은 한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가 다릅니까? 유럽은 기댈 게 없어요. 미국은 늙어가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국도 큰 덩치를 밀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한계를 스스로 알거든요. 싱가포르 총리의 과거 말 맞다나 세계를 이끌 만한 준비는 안 돼 있다. 그것도 시진핑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야기 다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걸 이제 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은 오늘 이게 이제 그림 속에 있는 여성은 영국 그 외교부 장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뭐 그린란드에 프랑스군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나토의 깃발을 걸고 막 가던데 그것도 참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그 기사가 나와요. 나토는 미국이 핵심인데 나토는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나토의 주도국이었던 미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다른 나토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다는 건데 이 무슨 난장판입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게 이 기사를 보면은 프랑스하고 이태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우크라이나 전쟁
잘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유를 달면서 명분을 걸면서 걸고 들어왔어요. 자, 이것은 그린란드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 이면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끝났다.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푸틴이 알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해요. 푸틴이 뭔가를 언급할 때는 딱 이정표예요. 아, 딱 고비가 넘어갔구나. 꺾여서 다음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 앞에 상황은 정리됐구나. 자, 이것을 영국이 거부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영국은 정말 오갈 데 없습니다. 예, 엉망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네. 그래서 이태리 총리가 지금 일본 와 있죠. 내일 아마 한국 올 겁니다. 예, 눈치 빠른 거죠. 프랑스는 자존심이 세서 못 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감히 해석을 합니다. 예. 지금 줄 빨리 쓰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때입니다. 예. 그러면서 캐나다 총리가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제목을 YTN에서 이렇게 뽑았죠. 이거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미국의 팽창주의에 맞서서 중국과 캐나다가 의기투합한다. 와, 예, 이거 다국화 사회로 간다는 것이고 각자 도생에 지금 큰 발을 내딛었다는 겁니다. 예,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기생돼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독자 생존이잖아요. 이태리 총리 오는 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예. 이태리 총리가 지금 아시아 순방하는 게 핵심도 당연히 방지함은 한국에 찍혀 있습니다. 내일.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봤거든요. 얼마 전 이재명이 다녀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이창 총리가 넘버 2죠. 영접을 했어요. 의장대 사회라고. 그 규모도 좀 작은 것 같고 넘버 2가 했어요. 그래서 넘버 2랑 쭉 회의하고 시진핑을 보러 가는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된 거거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시진핑이 바로 나섰지요. 의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넘버 1과 넘버 2는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초기 뉴스를 보면서 아니 시진핑을 안 만나나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자, 이것은 중국한테 캐나다보다 한국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들은 아직도 가끔 보면 캐나다는 선진국, 호주도 선진국,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우리보다 나은 나라라는 것을 계속 심어줘요. 백호주의랑 다를 게 없어요. 예. 자, 이런 것이 다 지금 푸틴의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재밌게 봤는데 오늘 아소다로 현재 자민당 부총재에서 방문을 한국의 의원들 간에 미팅 때문에 와 있는데 이재명과 만났어요. 이거 몇 가지 좀 복잡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좀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거든요. 둘이가 상당히 기싸움을 한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아소다로가 조금 흥분했다. 외교적으로 굳이 물론 거구 인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적으로 예민한 사안 다카이치를 만나고 왔잖아요 지금. 근데 좀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다. 자, 그중에서 핵심은 그래서 이재명이 파악이 됐다. 일본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 나라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고 거기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이 되게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했어요. 이 전체 흐름과 전혀 맞지 않죠. 다까지도 그 말을 못했어요. 예, 거기 다시 한번 세운 거예요. 그 각을. 예. 이것이 일본의 현재 한계입니다. 자, 이재명은 그런 걸 통해서 일본의 본심을 한번 더 확인했다고 보고요. 예,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계속 또 신경을 쓰고 조심할 거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현재 또 우리가 파악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환율권에 대해서도 일본이 관여될 수 있겠다. 회방 놓는 거니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수출이 이번에 7위가 됐다 그러고 모든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북한 지금 누가 보더라도 푸틴이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만 하면은 바로 소통이 되겠구나. 북극 항로
당연히 되겠구나. 예. 현재 북한은 러시아를 훨씬 더 믿고 추종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중국이 고립될까 봐 떨고 있었는데 그걸 딱 잡아준 거잖아요. 이재명이. 한국 소통 되겠구나. 북극 항로 되겠구나. 아, 그래서 북한을 걱정 안 했구나. 동해를 지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러시아도 오케이 하겠구나. 그러면은 북극 항로에 북동 항로, 북서 항로 다 열리겠네. 그 가운데 그릴란드 미국이 먹으려고 하는구나. 러시아가 방관했다. 다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아소다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다카이치보다 힘이 더 셀 수 있어요. 다카이치는 현재 얼굴 마담이거든요. 나라적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이게 일본의 본심에 좀 더 가까운 것인데 과거의 틀로 진영 논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은 적이고 러시아도 적이고 북한도 같이 적이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생각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반박하고 있는 건데 반박할 힘이 본인의 지금 입장을 잘 몰라요. 우리 이제 처지를. 이것이 이제 일본의 미래가 좀 암울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 일본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힘으로 눌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눈에 띄었거든요. 자, 좀 전에 아소다로는 다카이치 미팅을 하고 같이 드럼도 같이 치고 뭐 운동화 신고 좀 왔다 갔다 좀 하긴 했지만 돌아와서 아소다로를 만났는데 벌써 결이 좀 다르잖아요. 온도 차이가 나잖아요, 확실하게. 근데 지난번에 중국 만나고 와서 그 다음 한국에 가서 기업들 미팅할 때 뭐 이런 얘기 나왔죠. 올리브영 사장한테다가 중국 가보세요. 옛날에 실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가보세요. 한한령은 중국이 없었다고 하는 거니까. 예. 이 말은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업들한테. 이것이 중국하고의 미팅이 잘 됐다. 우리 언론에 확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소다로와의 미팅은 뭐냐? 일본의 공식적으로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카이치가 뒤로는 안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 외 다른 신호들을 한번 볼까요? 세상의 변화에 관련된 부분 이거죠. 보니까 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캡처해놨던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나왔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전문가들이 대동하고 이야기를 했죠. 진짜 음식을 먹어라. 버터, 소고기 지방, 포화 지방 괜찮다. 안 좋은 것은 식품 첨가물이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라. 예,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라. 그러면 장이 튼튼해진다. 장은 우리의 대부분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발효 음식의 전 세계의 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집집마다 다 발효를 하죠. 우리 전통적인 식생활, 우리가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익숙해져 있던 전통적인 식생활에는 식품 첨가물이 미원 빼고는 들어올 게 별로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대부분 발효 음식이죠. 예. 그래서 김치 이야기까지 나왔다. 예. 이것이 뭐냐. 어쩌다 제가 정제당 말씀도 들었는데 또 댓글에도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예. 정제당을 먹고 나서 우리 심순환계비 질병이 많이 생기는 건 분명해요.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남자의 뭐라고 할까 수정 능력 그것도 상당히 감소된 걸로서 나와요. 사실은 네. 그게 뭐 심순환계랑 상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 우리한테 소위 전문가들과 권력을 가진 층에서 이때까지 해온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수도 사이언스라는 것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유사과학이라는 걸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사과학. 전문가들 이름을 빌리고 과학이라는 이름을 뒤에 깔아서 그리고 그들의 자본에 놀아나고 있는 전 세계 언론을 동원해서 우리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각성을.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이게 그 한 사례예요. 이것은 미국이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걸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신호로. 미국이 복상 망할 수 없다.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자백하는 거잖아요. 자백. 예.
이거 여태까지 미국이 이런 전 세계를 주도해 왔잖아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국내에는 또 이런 게 있었죠. 이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KTV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각 부처에 보고하는 거를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데서 발을 좀 담근 바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부처 출신들이 저런 산하공단에 요직에 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샤바샤바 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많은 경우에. 근데 지금은 따지고 뭐 책을 잡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돈 들지도 않아요. 카메라 몇 대 가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쓰고 있었던 KTV가 있었으니까. 대한뉴스 하는 곳이. 돈 드는 거 없어요.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오히려 수익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광고 수익이. 근데 전 세계에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것은 거의 우리가 처음이라고 보거든요.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국가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빼고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각 부처에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자, 여기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효율성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이 엄청날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감이 많이 갔던 내용은 왜 정부 부처나 공단에서 정부 기관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 차별을 두느냐, 왜 앞서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도 남을 만큼 이익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다 재미나게. 그리고 이걸로 대통령 다시 한번 판단받고 장관들은 검증되는 거고 그 위에 공무원들은 쭈뼛쭈뼛 해주면서 최대한의 것을 뽑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게 될 거예요. 다른 연이 아니고. 그럼 그 나라 좋아지는 거고 민주주의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땅을 훨씬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재미도 있고. 이걸 왜 안 하냐. 이것이 각성이거든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각성하고 있죠. 물론 그 시초는 윤석열이라는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악도 항상 필요한 것인데 선을 위해서는 악이 없이는 선도 없거든요. 우리 태극 마크처럼. 예, 이거는 전 세계가 이것을 배워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수준 전체가 높아지잖아요. 지금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각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을 누가 빨리 변신시키느냐, 문화적으로 포용해내느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느냐,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이거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제 다극화 사회에서 다극화 세상에서 누가 치고 나오는지는. 우리 치고 나오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정말 신기했던 부분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BTS를 가볍게 보지 않거든요. 네, 이들이 컴백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는 것인데 그 앨범의 이름이 아리랑이라고 하네요. 아리랑. 제가 아리랑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왜냐하면 왜 BTS가 이거 뭐 아미 중에 누가 올린 것 같아요. BTS가 왜 그들의 앨범을 갖다가 아리랑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그리고 좀 아까 있다 보니까 뭐 그 회사에서도 소속사에서도 내용을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보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일단 추정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마크 있잖아요. 밑에 3개, 동그라미 3개, 빨간 동그라미 3개. 아리랑인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첫 번째 해석은 아리랑은 저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알은 신입니다. 우리 온을이잖아요. 한알림이잖아요. 그죠? 큰 알림이에요. 알자는 그런 의미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큰 알이고 그것은 태양이고 신이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시작했다. 동그라미 태극을 지칭할 수 있다. 두 번째 거는 가운데가 쪼개지면서 선이 일자가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자가 쪼개진 게 나왔어요. 저거는 이제 음양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음양을. 우리 저희 태극기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어진 것은 양이고 끊어지면 음이잖아요. 저걸로서 우리가 뭐 주역괴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태극기가 주역괴 4개가 기본괴가 있는 거잖아요. 태극기 가운데 있고. 그래서 태극기를 상징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국제성을 가지려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자, 이것은 순차적인 것일 수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왼쪽 자체를 우리가 원래 타고난 순수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봅시다. 본질을, 동그라미를. 그 다음 가운데 작대기가 하나 들어오면서 이 원이 아래 위로 쪼개집니다. 이 작대기는 뭐냐? 우리 작대기하고 끊어진 것은 뭐냐? 작대기는 양이고 끊어진 것은 음이거든요. 음양. 우리 이제 태극에서는 빨강하고 파랑으로 표시되어 있죠. 물결문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양의 세상에서 원이 깨지면서 아래 위로 갈라졌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 세 번째 음의 세상으로 간다. 그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선배님들 한 이야기고 지금 세상의 흐름도 똑같아요.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간다. 우리가 자랄 때 어릴 때 남자 여자 아이들과의 성향, 지금 남자 여자 아이들의 성향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들의 퍼포먼스도 많이 달라요. 여자들이 훨씬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옛날에는 힘으로 나만 따라와라 이런 리더십에서 이제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죠. 리더십도. 그리고 패권 구도에서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 음이 가운데 등장해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예요. 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원은 쪼개졌어요. 근데 음의 가운데 홈을 되게 창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깨진 원을 아래 위로 다시 연결시키는 통로로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음의 가운데 있는 홈을. 그래서 다시 원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보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들이 다른 것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흐름 전체를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뭐 실제 내용을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제 해석에도 말은 될 거예요. 해석 자체로도. 마침 푸틴이 다국화 세상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이재명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용적인 외교고 꼭 다국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국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다른 이름이 실용 외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